이 이야기는 가격이 폭락해서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리플 XRP를 들고 있었고 큰 손실도 아니었고 버틸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은 가격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떨어져서 판 게 아니었다고요. 너무 오래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지쳤다고요. 매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이 불편함이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패닉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결정은 아주 조용하게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이 말은 논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감정입니다. 이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보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가장 후회했던 건 판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 불편했는지를 정리하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무서운 이유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선택이었고 누구나 같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실패는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까,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버텼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패가 굳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통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의 사례들을 보면 결정의 이유가 항상 모호합니다. 떨어질 것 같아서도 아니고 확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불편해서였습니다. 이 불편함의 정체를 정리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면 사람은 이후의 기준을 잃습니다. 그래서 다음 투자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엔 더 빨리 판단해야지? 이런 생각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분은 이후 다른 자산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불편해지면 정리하고 조금 오르면 다시 들어가고 결국 가장 중요한 구간을 항상 비워두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실패의 반복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관리의 문제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손실보다 후회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편함을 피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더 긴 후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반드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실패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정을 서두르던 시기에 자산 관리도 함께 흐트러졌다는 점입니다. 거래소에 그대로 두거나 보안 점검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순간을 노린 해킹과 출금 제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수록 내가 직접 관리하는 지갑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지갑 관련 안내를 남겨두었으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실패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의 과거 선택이나 지금 고민과 겹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더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실패 사례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갈림길은 하나였습니다. 버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더 아느냐 덜 아느냐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의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있었느냐 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왜 팔았는지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항상 말이 흐려졌다고요. 이건 신호였습니다. 선택의 이유가 흐릿하면 결과가 어떻든 사람은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이분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산을 팔아서 실패한 게 아니라 기준 없이 움직인 게 실패였다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무엇을 하든 먼저 이유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지금 왜 불편한지, 이 불편함이 가격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긴 감정인지, 아니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인지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놀랍게도 결정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룸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실수를 막아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는 팔지 말았어야 했다는 확신보다 왜 팔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던 내가 더 문제였다고요. 이걸 알게 된 뒤로는 어떤 자산을 보더라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사고팔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영상도 아닙니다.
다만 실패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항상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감정에 밀렸고 공포를 정리하지 못했고 선택의 이유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 실패는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선택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지나온 선택을 돌아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질문 하나만은 꼭 남기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불편한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조금 더 미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실패 사례가 과거의 나와 닮아 있다면 혹은 지금의 나와 닮아 있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때 가장 불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대화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작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